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새로운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는 세일스포스와 마벨 테크놀로지가 뛰어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에 활력을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자금이 기술 섹터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주목을 받았던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며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오늘 0.61% 상승하며 다시 한번 정점을 갱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1.3% 상승하며 또다시 돌파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여전히 실적 호조를 보여주는 가운데 떨어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우지수도 함께 상승했으며 특히 다우지수에 포함된 세일즈포스의 강한 상승이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실적 발표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는 지난주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이번 주에는 상대적으로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지수들이 여전히 돌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상승세와 함께 시장 심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단기, 중기, 장기 모든 지표를 살펴봤을 때 12월 4일 기준으로 시장 방향성은 여전히 공격적인 상승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을 80%에서 10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들은 여전히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는 현재 하락세를 잠시 멈춘 모습으로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지표에 따라 다시 하락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상승 전환을 보일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 3.6% 상승하며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달러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10만 달러를 넘으면 더 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할 종목으로 보고 있으며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중 코인베이스는 최근 하루 변동폭을 점차 좁혀가더니 오늘 플래그 패턴을 형성하며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오늘 이 돌파 시점에서 매수했다면 매우 좋은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내일 돌파가 지속된다면 코인베이스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빅테크 주식들은 이번 주 내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0.15% 소폭 상승하며 일주일 내내 이어졌던 상승세가 이제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 이후에도 그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애플은 단순히 매수해야 할 종목이라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서 그 상징성과 지속적인 상승력만으로도 시장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플을 통해 수익률 100%를 기대하는 시대는 지났을지 모르지만 애플이 상승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시장 안정성을 보여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메타는 오늘 0.02% 상승하며 애플처럼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를 유지하며 마감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가 엿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배열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저평가되었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큰손들이 다시 엔비디아를 올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관건은 저항선을 뚫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보유 관점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보이며 아직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해서 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상승세를 유지하며 고점을 경신하고 아마도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넷플릭스의 월별 차트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2022년 대폭락장을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진정한 리더 중 하나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는 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넷플릭스는 꾸준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섹터 ETF 중에서 에너지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주식은 상승 모멘텀을 잘 타다가도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에너지 섹터를 다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 주제는 사이버 보안 주식들입니다. 사이버 보안 주식들은 소프트웨어 섹터 중에서도 최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고 여전히 7월에 있었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이버 보안 주식들은 안정적인 매출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사이버 보안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은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각오하며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과거 소프트웨어 버그 문제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다시 정고점에 근접하고 있으며 정배열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펀더멘털은 견고하며 경쟁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고객 계약에서 단가를 낮추는 등 부정적인 소식들이 있어 다음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회사는 포트넷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대선 이후인 11월 11일에 돌파 신호를 보고 매수했다고 공유드렸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출과 실적 모두 안정적으로 나오는 우량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켜볼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 주식들은 변동성이 크고 종종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AI와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 속에서 이들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요청하신 데이터 도구와 오논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데이터도그라는 회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만 보지 말고 지난 5년간의 흐름을 멀리서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계속 상승해왔습니다. 다른 기술주들과 마찬가지로 2021년 말에 고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겪었는데요. 특히 2023년에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천천히 회복되었고 첫 번째 베이스 패턴으로 컵 위드 핸들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이루었고 올해 초부터 박스권을 이어갔고 최근 대선 이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응축된 힘이 길고 베이스가 단단할수록 상승폭과 길이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도구는 현재 상승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세 자릿수 실적을 내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리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도구를 매수할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돌파 후 위쪽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돌파할 때 초기에 들어가거나 횡보 기간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논입니다. 오논은 데커스와 나이키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올해 7월에 오논과 호카가 마켓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고 나이키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주변에서 나이키를 잘 신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피터 린치가 말했듯 주변에서 필요한 주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논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개인화된 소비 패턴과 달리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도 영향을 미치며 현재는 약간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일 이동평균선 이하에 있는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데커스입니다. 제가 11월 초에 공유했던 이 주식은 최근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연말 특수 효과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커스는 여름에는 호카, 겨울에는 어그부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오논은 8월 초에 상승 모멘텀을 시작했고 이후 횡보와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선 전후로 상승 신호를 보이며 실적 발표 이후 급등했는데요. 데커스에 비해서는 실적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여전히 주목할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할 주식을 선택한다면 데커스와 오논 같은 1등, 2등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유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10대와 20대가 무엇을 신는지 길거리에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데커스와 오논은 최근 큰 상승을 보였지만 리테일 주식은 연말 특수 후 횡보할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최적의 타이밍을 보여준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모멘텀이 시작된 주식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맨하튼 어소시에이츠입니다. 이 회사는 오늘 정배열을 시작하며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는 리더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세일즈포스는 다우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 기술주 전체의 상승에도 큰 역할을 하며 갭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갭상승을 볼 때 중요한 점은 바로 갭상승 직후의 움직임입니다. 갭상승 후 바로 진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날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갭상승 후 급락한다면 진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갭상승 후 오늘의 고점 위쪽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거나 거래량이 줄어들며 다시 한번 돌파를 보이는 경우 진입 시 높은 확률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단순히 횡보하다 돌파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개발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회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위력은 우리나라의 쿠팡, 네이버 등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맞아 아마존의 상승률은 더욱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많은 분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장은 실적이 동반된 상승이라는 점에서 닷컴 버블과는 다릅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이름에 닷컴만 들어가도 주가가 치솟는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만이 상승하고 있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급락하는 양극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장에는 끝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시장 지표들을 통해 상승장의 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그널들을 활용해 끝까지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